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소법 문제는요. 소송행위 신품모 18회 12번 문제입니다. 자, 1번 공소장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1심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해서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은 이상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어서 적법한 상소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우리 하자 치유 문제 나오면요. 피고인이 괜찮다고 할 때 하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피고인이 괜찮아요. 이렇게. 피고인이 괜찮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되려면요, 피고인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괜찮아요 라고 하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겁니다. 피고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피고인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B가 A를 때렸어요. B가 A를 때렸을 때 A가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 하자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C가 B가 A를 때렸는데 C가 야 괜찮아 그런다고 괜찮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괜찮다고 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이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자가 치유되려면 자기가 처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소송에서 피고인이 괜찮다고 했을 때,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 괜찮다고 하려면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여야 돼요. 그럼 지금 하자가 뭔가 봅시다. 하자가 공소장 송달이 부적법하대요. 그럼 공소장 송달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냐? 그렇죠. 왜냐하면 공소장 송달은 왜 해요? 피고인에게 방어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피고인에게 준비를 시키려고 공소장을 보내는 건데 공소장을 안 보냈어요. 그럼 피고인이 준비를 못했겠죠. 근데 피고인이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요. 준비하고 안 하고 원래 피고인 마음대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한테 공부할 시간 준다고 해서 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죠? 하려고 하는 사람만 합니다. 시간 줘도 안 하는 사람 안 해요.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준비하고 안 하고는 자기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침해된 거 자기가 괜찮다고 해버리면 하자가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적법한 상소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거예요. 자, 2번 필요적 변호 사건에 관해서 변호인 없이 변론을 진행했다면 그 소송 절차는 위법이고 이후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변론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 위법이 치유될 수는 없습니다. 필요적 변호 사건은 우리 법에서 변호인 반드시 두고 재판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필요적 변호 사건은 판례가 이렇게 있어요. 자, 1회 공판기일 때 변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2회 공판기일 때 변호인이 없었어요. 그럼 2회 공판기일 때 변호인이 없었으면 이 절차는 전부 무효입니다. 변호인 없이 재판하면 변호인 있는 상태 다시 전부 다 해야 돼요. 그럼 하나 아실 거? 변호인이 없었으면 그때 있었던 절차는 전부 무효. 다만 이게 무효라고 해서 적법하게 했던 요거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요 판례 잘 아시죠? 요거 아셔야 되고, 지금 하나 된 게 그럼 나중에 변호인이 선정이 다시 됐어요. 그래서 3회 공판기일 때는 변호인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건 유효. 근데 이게 유효라고 해서 전에 이 무효였던 이게 치유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그 말입니다. 나중에 변호인이 선임되었다고 해서요, 그 전에 변호인이 없었던 거 이게 치유될 수는 없습니다. 법정에서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하는 것을 하자 치유 안 돼요. 그러냐?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3번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해산명령에 근거되는 규정과 이에 관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1심 변론 종결 후 해산명령의 근거조항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네요. 공소장 변경 절차를 안 밟았네요. 자, 공소장에 해산명령 근거가 적혀 있어야, 해산명령이 적법하다는 게 확인이 되어야 해산명령에 불응한 걸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근거가 안 잡혀 있으면 불응한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사가 이걸 안 적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검사가 공소장을 잘못 적었는데, 잘못 적었으면 고쳐야죠.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그냥 말로만 한 거 가지고는 치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공소장에 가름하는 것으로 구두 진술하고. 자, 여기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네요.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느냐?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공소장은요, 물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도 관련이 있지만 여러분 이 얘기 들어봤죠? 공소 제기의 본질적 요소라고 그래요. 공소 제기의 본질적 요소라는 것은요, 공소 제기할 때 공소장이 없으면 공소리가 아예 없는 걸로 칩니다. 공소리가 아예 없는 걸로 쳐요. 그만큼 공소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도 있지만 법원의 심판 대상하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피고인이 괜찮다고 해서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소직의 본질적 요소예요. 그래서 지금 피고인 등이 특정되지 않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검사가 공소장으로 봐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 원래는 변경 신청을 했는데 변경 신청이 잘못 들어왔죠. 원래는 공소장을 새로 제출해야 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추가 기소를 해야 될 사안인데 이걸 공소장 변경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얘기했죠. 보통 많이 듣습니다. 포괄일제 때문에 많이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이 포괄일제가 상습절도인지 판단이 검사와 법원의 판단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월 절도와 2월 절도가 있었는데 검사는 이걸 상습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달 재판할 때 2월 달을 추가시키는 걸 당연히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검사는 이렇게 상습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법원은 이거를 단순 절도로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합범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걸 상습 아니라는 거예요. 법원은요. 법원이 판단할 때 상습이 아니니까 당연히 2월 달을 여기다 추가하려면 서로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추가 기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2월 달 공소장을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검사는 이걸 상습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변경 신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검사, 네가 포괄일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거 상습 아니거든. 근데 네가 상습이라고 판단해서 이게 변경 신청 들어왔나 본데 이거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추가로 공소장 제출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검사가 이거 쓰기 귀찮으니까 제가 그냥 신청서에 작성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공소장으로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공소장은 아까도 했지만 공소 제기의 본질적 요소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공소장에 있는 형식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잘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소장의 양식과 공소장 변경 신청의 양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이걸 가름하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자가 치유될 수도 없고 가름도 안 되는 겁니다. 치유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 자 1번 같은 경우는 단순한 송달의 하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준비하는 것은 피고인이 혼자 준비하고 안 하고 자기가 암이기 때문에 이거는 피고인이 괜찮다고 하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지만 공소장의 양식은요, 이 공소장은 우리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피고인이 괜찮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이의 제기한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 치유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